안녕하세요. 9월 27일 금요일 신나게 시작하겠습니다. 다우 79포인트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46포인트 0.58% 하락했습니다. 반도체 지수는 강보합세입니다.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요, 장 마감 후에 예상보다 좋은 수익 또 은행 이렇게 발표했는데도 주가는 장 마감 후 추가 5%대 크게 하락했습니다. 미국채 수익률 추가로 또 크게 내렸고요. 그래서 10년물 1.694%입니다. 주목되는 그 재료는 화웨이에 대한 그 임시면허, 이게 8월에 한번 연장되었던 거, 이게 그 11월에 만료되는데 더 이상 연장 없을 것이라는 이런 보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중공의 그 외교부 부장이죠. 그 왕이가 중공이 미국산 더 많이 구매하겠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또 그 휘슬 블라워라고 내부 고발자 그 문건이 공개돼 갖고, 그래서 그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가되는 이런 것들이 그 재료가 됐는데, 또 그 미국만이 말이죠, 그 인플레 지표 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 지금 그 디플레 위험에 시달리고 있는데 미국은 인플레 지표가 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인지 10월에 금리 추가 인하 확률이 다시 그 50% 밑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런데도 국채 수익률은 또 하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달러 지수는 98.8로 상승했고요. 원 달러 1200원, 원엔 11.13, 위안 달러 7.13으로 상승했습니다. 유가는 초반에는 한 55불대 밑으로 상당히 많이 내렸는데 결국 WTI 56.5불, 브렌트 62.65불 소폭 상승했습니다. 데이터 정리하면요, 한국의 9월 소비자 신뢰지수 96.9로 상승했습니다. 원래 그 하락이 예상됐었는데 상승했습니다. 싱가포르 8월 산업생산 7.5%로 크게 감소했고요. 연율로는 8% 감소입니다. 미국 2분기 GDP 2% 성장으로 확정되었고요. 미국의 8월 상품 무역 수지는 728억 불 적자인데 예상치 773억 불보다는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213K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1000명 더 늘어난 겁니다. 2분기 근원 개인 소비지출 물가 1.9% 상승인데 예상 1.7%보다 크게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미국의 인플레 지수는 지금 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8월 잠정 주택 판매 1.6% 급등세였습니다. 예상은 0.9% 증가였습니다. 그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요, 그 중공이 꼬리를 내리는 듯한 제스처를 계속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월 이후에 사사건건 대들던 그 중공의 태도가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8월 30일 그 아침 이 시간에 중공이 꼬리 내리나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중공 태도가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왕이가 미국 제품 더 많이 사겠다 그러고요, 무역 협상 잘해보자는 이런 메시지 흘리고 있습니다. 또 그 화웨이가 아예 화웨이의 모든 그 5G 기술, 프로그램 소스 이런 거 하여튼 모든 것을 모조리 미국 기업들이 무제한 사용하도록 그 라이센스 제공하겠다, 이렇게 또 어떤 그 파격적인 제안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반응은요, 화웨이에 대한 그 특별 면허 기간 연장 11월에 종료되면 더 이상 연장 안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미국 기업들은 화웨이하고는 완전 빠이빠이입니다. 11월까지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죠? 또 변화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현재까지로는 이거 연장될 가능성 아주 희박하다고 현재까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10월 그 워싱턴 협상은 10월 10일에 그 열리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10월 10일. 미 하원에서는 초당적으로 화웨이 완전 퇴출시키는 데 필요한 자금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는 이런 뉴스입니다. 지금 미국 전역에 깔려있는 화웨이 장비 수거해서 폐기해버리고 다른 장비를 깔아야 되는데 여기에 그 미국의 소기업들 그 돈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이 돈 화웨이
수급 폐기하고 새로운 장비 까는 데 필요한 돈 지원해준다. 이런 법률입니다. 3분기 중공의 주요 경제 지표들 추가로 와장창 망가질 거라는 이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럭저럭 이제 버틸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더 힘들 것이죠. 이렇게 계속 말씀드려오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곡소리 본격적으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미국이 공격을 스톱하겠습니까? 예, 그러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관련해서요, 국내에서 재미있는 소식이 나왔는데, 원래 그 화웨이가 그 5G 관련 기술이 뭐 글로벌 넘버원이라고 자꾸 자랑질을 많이 했잖아요. 예, 근데 저는 화웨이 그 말이 설사 맞다 하더라도 맞는지 틀리는지는 이제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따져봐야겠지만, 그러니까 따져보기도 싫고요. 예, 그 말 맞다 하더라도 망가지는데 아무 시장 없다 이겁니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그 초반에는 화웨이 그 5G 장비가 삼성보다도 더 좋다 이런 의견이 이제 그 많이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LG U+하고 LG U+는 화웨이를 쓰니까 SK하고 KT는 삼성 장비 쓴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속도 테스트를 한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초반에는 화웨이 장비가 한 20% 정도 속도가 더 나왔다고 이제 얘기를 하네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비슷하게 되었다는 보도입니다. 그게 이제 따라잡았겠죠. 결론은요, 뭐 그 데이터는 이 데이터 자체보다는 저는 요즘은 이렇게 봅니다. 화웨이 없어도 5G 6G, 7G 이렇게 발전해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것이죠. 예. 그런데 화웨이는 지금 시장이 막혀버리는 거 아닙니까? 시장이 막힌 화웨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과 그 동맹들이 화웨이하고는 거래 안 한다는데, 예? 어쩌겠습니까? 이게 지금까지 결론입니다. 예. 그 휘슬블라버 내부 고발자라고 하잖아요. 이 문건이 공개가 되고 소위 말하는 그 우크라이나 스캔들, 이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성질은 어떤 그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핵심은 네가 아닌가요? 그 바이든 가족이 중공과 우크라이나에서 불법으로 의심되는 도움 받은 거 이게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민주당이 하원의 다수당임을 믿고서 정치적 공세를 시작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거 역풍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어차피 바이든의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은 대선의 쟁점이 되리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봄에 트럼프가 폭스뉴스하고 인터뷰할 때 이미 그러니까 패를 보여준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민주당이 일찍 시작을 해버린 거죠. 주목해 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최근에 그 미국 여론조사는 우크라이나 그 빌미로 트럼프가 탄핵하자는 그 주장에 반대가 57%, 찬성은 꼴랑 37%에 불과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우디 이란 이 지역에 관련해서는요, 미국이 사우디 지역에 레이더 패트리어트 이거 추가 배치한다는 그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방어 시스템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이 분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방어 시스템 준비부터 하고요. 그러고 나서 공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지난주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그 기습을 방어하는데 실패했잖아요. 예. 성공했으면은 석유시설 불타지 않았겠죠. 예. 그래서 이거 패트리엇 이런 방어 시스템 추가 배치하는 거 이전에 이미 미군 정파는 결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동맹들을 지금 모으고 있고요. 그래서 포위하고 장비 배치하고 친구들 불러 모으고 지금 이런 작업이 진행 중인 거죠. 그래서 이란이 겁을 엄청 먹을 것 같습니다. 속으로. 원래 그 이란의 그 로하니 대통령 이 사람은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그 대통령인데 그러나 실권은 하메네이라는 사람이 행사한다는 거죠. 이게 그 이란의 어떤 그 특징이고 문제점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로하니 이란 대통령 이 사람은 원래부터 미국과 대화하자는 입장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화를 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제재를 풀고 탈퇴한 핵 협상으로 돌아오면
다시 이 핵 협상 할 용이 있다 이렇게 계속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응해서 미국도 분명히 그 이란과 지금 아직 본격적으로 밝히지는 않겠지만 그 물밑에서 협상 계속 하고 있겠죠. 근데 이란의 문제는요, 도대체 대표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닉슨 대통령이 대표권이 없다는 게 이게 문제 아닙니까? 하메네이라는 이 사람이 일실권을 행사한다는데 이 사람은 국민이 직접 선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은 또 미국과는 대화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베 통해서 트럼프가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거 수령조차도 거부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런 강경한 입장을 계속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과는 대화 안 한다고. 그래서 미국이 로하니하고 협상을 해도요, 하메네이가 털어버리면 꽝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가까운 시일 내에는 아직 이 지역에서 무력 사용할 것 같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그 진전 상황을 계속해서 주목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